뉴스타트 체제의 공식적인 종말은 단순히 미러 간의 핵 통제 장치가 사라진 것을 넘어 지난 수십 년간 동북아시아를 옥죄어온 전략적 비대칭의 족쇄가 풀렸음을 의미하는 역사적 변곡점이다. 워싱턴이 러시아의 무한 핵경쟁 선언에 대응하여 20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미국이 왜 일본이 아닌 한국을 아시아의 유일한 국방 모범 파트너로 지목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냉철하게 파악해야 한다. 과거에 한국이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서 안보를 구걸하던 의존자였다면 이제는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직접 덜어주고 독자적인 타격 역량으로 적대국의 심장부를 겨냥하는 능동적 핵 잠재국으로 위상이 격상되었다. 미 하원이 8,387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국방비 증액을 선택한 것은 러시아와 중국의 핵 협박에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그 실행의 핵심, 축으로 한국의 군사력과 공업 능력을 선택했음을 시사한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을 검토하고 NCG, 핵협의구를 통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핵 공유 및 자율성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국방비 지출 확대와 국방과학, 기술의 진지함이 트럼프 행정부의 비용 분담 및 파트너십 비전과 완벽하게 부합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평화헌법의 굴레와 내부 여론의 분열로 인해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춤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6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며 전력 증강의 30%를 첨단 무기 체계 개발에 쏟아붓는 과감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한국의 행보는 워싱턴 조야에서 한국이야말로 아시아에서 핵무장을 승인받을 자격이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여론을 형성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지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적 선택의 결과이다. 이제 동북아의 안보 지형은 한국이 방어를 주도하고 미국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더 이상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변방의 국가가 아님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다. 러시아가 베이징에서 중국과 손잡고 핵 제한 없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사정은 부패와 기술적 결함으로 점철된 하자 현정의 상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의 차세대 ICBM인 사르마트와 SLBM인 블라바가 시험 발사에서 연이어 참혹한 실패를 거듭하며 실전 신뢰성을 상실한 것과 달리 대한민국의 현무 시리즈는 오차 범위 미터 단위의 정밀도와 지하 수백 미터를 관통하는 파괴력으로 적들의 지하 벙커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는 이제 핵을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의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어떤 방식의 핵 억제 구조가 우리의 생존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 계산 단계에 진입했다. 국민의 76.2%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더 이상 외부의 선의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며 정부는 이러한 민의를 바탕으로 핵연료 공급의 다변화와 한미 원자력 협정 내에서의 유연한 대처를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중국이 서해안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하고 우리의 자주 국방을 위험한 장난감이라 비하하며 경제협력을 빌미로 협박을 일삼는 것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그들의 급소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SLBM 기술과 6,00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한 탄도미사일 체계는 중국의 주요 도시와 산업시설을 언제든지 초토화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으로 성장했으며 이는 베이징의 지도부가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나라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과 미사일 솔루션을 결합하여 국제사회에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전략적 품격을 갖춘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의 핵 잠재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냉혹한 국제정치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다음 행보는 이미 정해진 수순에 따라 더욱 거침없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전략적 위상 변화는 단순히 국방비의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대한민국 군사공업 전체의 구조적 승리이자 미국 국방예산 2,000조 원 시대의 핵심 파트너로서 우리가 주게 된 전례 없는 패권적 기회와 직결된다. 미국 국방예산 2,000조 원 시대의 개막은 단순히 숫자의 증액을 넘어 워싱턴의 안보 패러다임이
현상, 유지에서 압도적 파괴력에 기반한 재편으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거대한 자본의 흐름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아시아의 독보적인 핵심 파트너로 지목한 배경에는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는 차원을 넘어선 한국만이 가진 독보적인 군사공업 역량과 전략적 진지함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이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소극적인 억제 전략을 폐기하고 스텔스, 공중발사 핵순항 미사일과 해군용 스텔스 핵순항 미사일 등 잠재적 적대국들을 공포에 떨게 할 현대화 프로그램을 전면 부활시킨 것은 한국에게는 거대한 기회의 창이 열린 것이다. 워싱턴은 이제 자국 혼자만의 힘으로 중로의 핵동맹을 저지하기보다는 한국처럼 충분한 자금과 기술, 그리고 강력한 실행 의지를 갖춘 동맹국에게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치명적인 무기를 쥐어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조현준 외교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회담에서 확인된 핵심 광물 공급망 리더십은 한국이 미국 안보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미국 방위 산업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핵심 주체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하며 서방 세계를 압박할 때 한국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통해 미국의 첨단 무기체계 생산 라인을 지탱하는 안보의 보루 역할을 수행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으며 이는 일본이 결코 넘보지 못할 한국만의 독보적인 전략적 위상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일본이 평화헌법이라는 낡은 교리에 갇혀 자국 방어조차 미국의 눈치를 보는 사이 대한민국은 미 하원이 통과시킨 막대한 국방 패키지 예산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미국의 아틀라스적 부담을 덜어주는 진정한 동반자로서 입지를 굳혔다. 엘브리지 콜빈을 비롯한 미국 국방정책의 핵심 브레인들이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와 방위산업 재활성화 노력과 자금, 진지함과 헌신이 집약된 전략적 승리라고 극찬한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한국은 NDS의 핵심 축인 중국 억제와 동맹국 부담 분담이라는 요구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켰으며 이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로부터 한국의 핵무장 보유는 도약이라는 파격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답답했던 핵억제 논의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고 백악관 내에서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북중로의 핵위협을 정면으로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창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돈을 더 내는 지갑 역할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공동 운영자의 지위로 올라섰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상의 격상은 곧 한국의 군사력이 미국 국방부의 글로벌 전략과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있음을 뜻하며 이는 적대국들에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압박으로 다가갈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미국의 핵실험 재개와 북중러에 대한 강경한 기조는 한반도 내에서 한국의 핵무장 명분을 더욱 공고히 해주고 있다. 주변국 모두가 핵을 가졌는데 한국만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성립될 수 없으며 워싱턴은 이미 한국이 핵을 가지는 것이 전체적인 힘의 균형 면에서 유리하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마친 상태다. 우리가 구축한 강력한 방위 산업 네트워크와 핵심 광물 공급망은 미국의 2천조 원 국방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토양이며 이는 곧 한국의 군사적 결정이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안보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예고한다. 미국이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핵무기 조립 공정을 공개하며 기술적 우위를 과시한 것은 한국에게 보내는 강력한 신뢰의 신호이자 동시에 한국의 기술력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암묵적인 동의와 같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쏟아부은 국방 R&D 비용과 산업적 기반은 이제 미국의 전략적 필요와 맞물려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으며 이는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관계를 넘어선 혈맹 2.0의 진화된 모습이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안보 자산을 빌려 쓰는 입장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미국의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자 동북아에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미국 국방 예산의 폭증과 한국의 전략적 가치 상승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이는 필연적으로 우리 군의 타격 체계가 단순한 방어용을 넘어 대륙을 중단하는 전략적 억제력으로 진화해야 함을 간요하고 있다. 러시아가 뉴스타트 체제를 파기하고 무제한 핵군비 경쟁을 선포하며
미국을 향해 도발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기술적 태보와 시스템적 부패로 점철된 몰락하는 제국의 마지막 단명에 불과하다. 푸틴이 자랑하며 서방을 위협하던 차세대 ICBM 사르마트는 실전 배치 이후 진행된 2023년, 2024년, 2025년의 연속 시험 발사에서 모두 참혹한 폭발 사고를 일으키며 전 세계에 비웃음을 샀다. 이는 단순한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 러시아 방위산업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부패와 기술 관리 체계의 붕괴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러시아가 보유한 핵전력의 신뢰성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에서 그들이 외치는 제한 없는 핵 증강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며 오히려 발사대에서 자국 영토를 초토화할 수 있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꼴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기술적 파산은 대한민국의 정밀 국방 기술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우리 군의 우월성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러시아의 SLBM 블라바가 13차례 발사 중 7번이나 실패하며 바닷속으로 사라질 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개발에 성공하며 단 한 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타격 능력을 입증해 보였다. 우리가 현무미사일 시리즈를 통해 구축한 정밀 타격 네트워크는 적의 지휘부가 어느 지하 깊숙한 곳에 숨어 있더라도 정확히 괴멸시킬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러시아의 핵무기가 어디로 날아갈지 혹은 제대로 터질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도박에 가깝다면 대한민국의 전략무기 체계는 철저한 데이터와 기술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확정적 파괴를 보장한다. 이는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위협을 망상으로 치부하고 한국의 군사력을 실체적 경애로 바라보는 결정적인 이유이다. 모스크바가 베이징과 손잡고 새로운 핵 현실을 받아들이겠다고 큰소리치지만 정작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미국이 주도하는 2천조 원 규모의 압도적인 국방 예산 투입과 그 핵심 파트너인 한국의 비약적인 성장에 따른 전략적 고립이다. 러시아의 군수 체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갈된 자원과 인력난으로 허덕이는 동안 대한민국은 61조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전력 유지뿐만 아니라 미래 전장을 지배할 첨단 기술 축적에 매진하며 공업 강국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우리가 개발 중인 4세대 원자로 기술과 고체연료 로켓 기술은 러시아가 수십 년간 고수해온 낡은 기술 체계를 단숨에 뛰어넘는 혁신이며 이는 북중러 핵동맹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기술적 공습이다. 러시아 외무차관 세르게이 랴브코프가 핵무기 제한이 없는 세상에 대비해왔다고 강변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느끼는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격상시킨 것은 러시아의 통제, 불능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가장 믿을 수 있고 강력한 동북아의 대리인을 세웠음을 뜻한다. 러시아가 냉전 시절의 향수에 젖어 무모한 경쟁을 벌이다 소련처럼 자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사이 대한민국은 미국의 2천조 국방 패키지 흐름에 올라타 가장 현대적이고 치명적인 억제력을 갖춘 군사 강국으로 진화했다. 러시아의 부패한 군부와 기술적 한계는 그들이 더 이상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님을 입증하고 있으며 이제 전장의 주도권은 낡은 핵가방을 든 모스크바가 아니라 첨단 정밀병기를 쥔 서울로 넘어왔다. 결국 러시아의 전략적 실책과 기술적 몰락은 동북아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주는 촉매제가 되었으며 이는 우리가 추진하는 독자적인 전략 자율성 확보에 강력한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가 스스로 파괴한 국제 질서의 잔해 위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 어떤 적대국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쌓아가고 있으며 이는 모스크바의 지도부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러시아의 실패한 시험 발사 기록들이 쌓여갈수록 대한민국의 현무 미사일은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대륙의 세력이 감히 해양 세력의 관초기지인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몰락과 대비되는 우리의 기술적 승리는 단순히 군사적인 차원을 넘어 향후 전개될 한반도 주변의 전략적 비대칭 상황을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러한 힘의 균형 파괴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장제적 경쟁자인 일본이 처한 제도적 한계와 우리의 거침없는 행보를 비교하게 만드는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요동치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적 선택지가 왜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는지는
일본이 처한 제도적 무력함과 한국의 거침없는 결단력을 비교해보면 명확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며 그 원인으로 일본 내부에 뿌리 깊게 박힌 평화헌법 체제와 핵에 대한 알레르기적 거부 반응을 지목했다. 이는 일본이 아무리 막대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의 전략적 짐을 나누어 실수 없는 불구의 동맹임을 간파한 맹정한 진단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비대칭 핵 위협에 정면으로 노출된 절박한 안보 현실을 바탕으로 전 국민의 76.2%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는 강력한 국가적 의지를 결집해냈다. 이러한 여론의 차이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력을 다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전략적 진지함의 차이로 직결된다. 일본의 잠수함 전력이 여전히 유도탄 발사 기능조차 없는 재래식 어뢰 체계에 머물러 있는 동안 대한민국 해군은 KDX 3급 잠수함과 현무 탄도미사일을 결합한 SLBM 발사 체계를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 개발하며 기술적 추월을 달성했다. 일본이 전후 질서에 갇혀 자국의 방어 범위조차 규정하지 못하고 헤매는 사이 한국은 6,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여 대륙 전체를 차정권에 넣는 공격적 능력을 현실화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단순히 기지 제공이나 자금, 지원에 그치는 일본보다 직접적인 타격 수단을 갖추고 적대국의 심장을 겨냥할 수 있는 한국이 훨씬 더 매력적인 파트너로 비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워싱턴은 이제 말만 앞서는 동맹보다는 피와 땀 그리고 자본을 쏟아붓는 실천적 동맹을 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61조 원의 국방 예산과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기술로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자신들이 아시아의 유일한 미국의 파트너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미국의 국무부가 한국을 핵심 광물 공급망의 리더로 시켜 세우고 국방부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전략적 승리라고 극찬하는 동안 일본은 그저 관망자에 머물러 있었다. 일본의 자위대는 여전히 공격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수동적인 전수방위 원칙에 묶여있지만 대한민국 국방부는 전력 증강 예산의 30%를 첨단 공격, 병기 개발에 할당하며 전장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역동성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서 한국을 대체 불가능한 핵심 축으로 만들었으며 이는 일본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한국만의 독보적인 전략적 자산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일본이 가지지 못한 핵 잠재력의 제도화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서 안주하며 기술적 자립의 기회를 놓치는 동안 한국은 파이로 프로세싱, R&D와 비불량 원자력 기술을 통해 한미 원자력 협정의 틀 안에서도 핵연료의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닦아왔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사실상 묵인하거나 지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국방부 모범 파트너로 지목한 것은 일본처럼 법적 심리적 제약에 묶인 국가가 아니라 한국처럼 언제든지 핵무장에 단추를 누를 준비가 된 국가만이 진정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 근거한다. 결국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은 보조적인 수준으로 격화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주적 강대국의 길로 접어들었다. 일본이 평화헌법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과거의 틀에 갇혀 있는 동안 한국은 현무호와 같은 초대형 탄도 미사일과 핵추진 시스템을 통해 대륙 세력인 중러와 해양 세력인 미를 잇는 균형자가 아닌 스스로가 하나의 거대한 축으로 성장했다. 우리는 이제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다. 일본이 제도적 한계로 인해 매딛지 못하는 그 빈자리를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기술력과 결단력으로 채움으로써 워싱턴의 안보 시계는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한일 간의 전략적 비대칭은 향후 전개될 핵무장 논의에서도 한국의 압도적인 우위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개발한 현무미사일 체계가 단순히 북한을 넘어 대륙의 핵심 거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적 창으로 진화하는 강력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일본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이 공격적 억제력의 정점은 이제 우리의 손끝에서 완성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우리를 향해 내뱉는 모든 협박을 무색하게 만드는 실체적인 힘으로 변모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구축한 현무미사일 시리즈는 이제 단순한 전술병기를 넘어 핵무기 없이도 핵무기에 준하는 파괴력을 투사하는 이른바 비핵 전략 억제력의 정점에 도달했다. 특히 전 세계가 경악한 현무호는 탄도 중량만 8톤에서 최대 9톤에 달하는 괴물 미사일로 이는 전술 핵무기에 위력에 버금가는 운동에너지를 지면 깊숙이 전달한다.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들이 한국의 현무 미사일 배치를 두고 위험한 장난감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들이 자랑하는 지하 지휘부와 핵심 벙커들이 한국의 이 벙커버스터 한 발에 완전히 매몰될 수 있다는 공포가 그들의 심장부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무호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수직 낙하하며 뿜어내는 충격파는 지하 300m에서 500m에 달하는 견고한 안반층을 관통하여 폭발하며 이는 2차 지진파를 발생시켜 반경 수킬로미터 내의 모든 인공 구조물을 무력화한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으나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사용이 극히 제한적인 전술 핵무기보다 언제든 실전 투입이 가능한 한국의 이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베이징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실체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중국은 서해안 산동반도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직면한 진실은 탄도 중량을 1톤으로 조절할 경우 현무 미사일의 사거리가 5,500km 이상으로 급증하여 중국 전역은 물론 남중국해 전역까지 우리의 타격권에 들어온다는 사실이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차세대 현무6은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체급을 갖추고 있으며 그 덕에도 아임 위셔이 펀도 여기에 다탄도 재진입 기술 MIRV가에 적용될 경우 단 한 발의 발사로 중국의 여러 핵심 거점을 동시에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는 중국의 방공망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포화 공격을 의미하며 중국이 한국의 미사일 수량 증대에 대해 경제협력 중단이라는 비겁한 협박 카드를 꺼내드는 것 자체가 그들의 전략적 패배를 자인하는 꼴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중국의 눈치를 보며 방어에 급급하던 시대를 끝내고 적의 도발 시 즉각적으로 그들의 심장부를 도려맬 수 있는 전략적 창을 거머쥐었다. 이러한 압도적인 미사일 기술력은 우리가 향후 추진할 자체 핵무장으로 가는 가장 강력한 징검다리가 된다. 핵탄두를 만드는 기술보다 그것을 적의 방공망을 뚫고 목표물까지 정확히 배달하는 미사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고도화된 영역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유도 및 제어, 기술, 그리고 거대 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로켓 엔진 기술을 확보했으며 이는 우리가 결심만 한다면 단기간 내에 현무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여 운용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음을 시사한다.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토마호크 미사일에 의존하며 반격 능력을 이제야 논의하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은 이미 독자적인 플랫폼을 통해 적대 세력의 전의를 상실케 하는 확증 파괴 역량을 완성했다. 이는 강대국들조차 실패했던 영역에서 한국만이 거둔 독보적인 성과이며 국제사회가 한국을 잠재적 핵 보유국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국가로 분류하는 핵심적인 이유이다. 중국 관영 언론들이 한국의 현무 미사일을 두고 작은 나라가 감당하기 힘든 무기를 만들었다고 조롱하지만 이는 사실 두려움의 발로에 불과하다. 8톤의 강철 덩어리가 극초음속으로 내리꽂히는 순간 어떤 첨단 레이더나 요격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단순히 방어를 위해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벽 너머의 적을 멸절시킬 수 있는 거대한 투석기를 완성한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은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수준을 넘어 적이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공포의 균형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이 거세질수록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더욱 무겁고 더욱 빠르고 더욱 정확해질 것이며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주권을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강철 기둥이 될 것이다. 현무 미사일이 가져온 이 비대칭적 우위는 단순히 군사적 승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에너지 안보와 군사적 음용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로 기술로 나아가는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미사일이라는 완벽한 운반 수단을 확보한 우리가 이제 핵 추진 시스템과 독자적인 연료주기라는 마지막 조각을 맞추기 시작할 때 동북아의 질서는 더 이상
베이징이나 모스크바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자신감은 이제 해양과 대륙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과 차세대 원자력 기술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과제로 이어지며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거침없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이 구축한 압도적인 미사일 전력과 더불어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거머쥔 또 다른 강력한 비대칭 무기는 바로 전 세계 첨단 방위 산업의 혈맥을 장악한 핵심 관물 및 반도체 공급망의 리더십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국을 향해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핵심 관물 공급망 구축의 중요한 리더라고 극찬한 것은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미국의 글로벌 전략 자산 생산 라인 전체를 지탱하는 대체 불가능한 기둥임을 인정한 것이다. 과거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하여 자유진영을 협박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한국이 보유한 정밀 가공 기술과 공급망 관리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미국의 2000조 국방 예산도 그 어떤 첨단 스텔스기나 핵미사일도 적기에 생산될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이는 우리가 미국의 안보 파트너로서 갖는 위상이 단순히 지리적 요충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군사, 공업의 심장부를 관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핵협의 그룹을 통해 우리 군의 주도적인 방어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이러한 경제, 산업적 실리주의가 깊게 깔려 있다.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은 한국이 흔들릴 경우 미국의 첨단 무기체계 생산 라인이 마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을 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 운영자로 대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일본이 자국 산업의 침체와 기술적 경직성으로 인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소외되는 동안 대한민국은 과감한 투자와 전략적 선견지명으로 핵심 광물과 에너지 자립의 토대를 닦았다. 이는 우리 군이 추진하는 독자적인 전력 증강 사업이 국제사회의 제재나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강력한 산업적 맷집을 제공한다. 우리가 확보한 이 공급망의 주도권은 향후 전개될 핵 자율성 확보 논의에서도 결정적인 지렛대가 될 것이다. 원자력 발전과 핵무기 제조의 핵심인 연료 주기를 독자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미일 협정보다 훨씬 진일보한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과 비분리형 원자력 R&D를 통해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통과하면서도 실질적인 핵연료 재처리 역량을 키워왔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을 억제하기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자원 패권에 맞서기 위해 한국의 원자력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든다. 우리가 단순히 만들 줄 아는 나라를 넘어 재료부터 시스템까지 통제하는 나라로 진화한 것은 국제 정치라는 냉혹한 판 위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판동이다. 중국이 한중경제협력을 빌미로 우리의 국방정책에 간섭하려 드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한국의 산업적 영향력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국의 반도체와 핵심 부품이 공급되지 않으면 중국의 첨단 무기 생산 역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한국은 이미 중국을 압도하는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적대국들의 경제적 보복에 흔들리는 약소국이 아니다. 오히려 적대국들의 경제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산업적 핵카드를 쥔 강대국이다. 2025년 61조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이러한 산업 기반과 연계된 기술 개발에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단순히 군인들의 숫자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공업 역량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음을 증명한다. 결국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이 전략적 품격은 핵무기를 당장 손에 쥐는 것보다 더 무서운 억제력으로 작용한다. 전 세계 공급망의 중심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첨단 방위 산업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한국을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미국의 아틀라스적 부담을 덜어주는 대가로 핵 추진 기술과 에너지 자율성이라는 실질적인 실리를 챙기고 있으며 이는 조만간 우리 해군이 핵 추진 잠수함을 타고 오대양을 누비며 중국의 해양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시나리오로 현실화될 것이다. 이러한 산업적 자신감은 이제 우리가 마주한 마지막 기술적 관문인 4세대 원자로와 자립적 에너지 생산 체계로 이어지며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으로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이
에너지 안보와 국방 자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차세대 원자로. 기술은 이제 세계가 경악할 만한 수준의 임계점에 도달했다. 특히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4세대 원자로는 국제 원자력 기구의 비확산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유사시 단기간 내에 핵무기 전용 연료를 확보할 수 있는 이른바 전략적 양용 기술의 정점이다. 과거 강대국들이 원자력 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막기 위해 촘촘한 그물망을 쳐놓았지만 대한민국은 파이로 프로세싱과 같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정을 통해 핵연료의 비분리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그 기술적 족쇄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이는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의 개념을 넘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에너지 패권과 핵, 잠재력을 동시에 손에 쥐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개발한 원자력 기술의 핵심은 우라늄 135X와 같은 고농축 대체 연료를 사용하여 외부의 간섭 없이도 독자적인 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는 과거 군사 강국들이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영역이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를 현실화했다. 특히 이 기술이 적용된 소형 모듈형 원자로는 우리 해군이 그토록 염원하던 핵 추진 잠수함의 심장이 될 것이며, 이는 한 번의 연료 장전으로 수십 년간 부상하지 않고 전 세계 대양을 누비며 적대국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는 불멸의 전력을 의미한다. 일본이 미국의 눈치를 보며 재처리 시설 가동을 주저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실리적이고 냉철한 계산하에 기술, 자립의 길을 걸어왔으며 이제 그 결실이 국가 안보의 핵심 보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이러한 원자력 기술 진보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국제사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기술력이 그들의 전략적 우위를 무너뜨릴 만큼 위협적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중국은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기술적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서해상에서 벌이는 무력 시위가 얼마나 무력한 몸짓인가를 잘 보여준다. 대한민국은 이미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현무미사일 체계라는 창을 가졌고, 이제는 그 창에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할 원자력 심장까지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완벽한 조합은 주변국들이 감히 우리를 향해 도발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대한민국은 해외 고농축 우라늄 생산 라인의 지분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함으로써 타국의 자원무기와 전략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에너지 요새를 구축했다. 이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틀을 존중하면서도 우리만의 유연한 대응 능력을 극대화한 전략적 승리이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기술적 검증을 마쳤으며, 이제는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전 배치만을 남겨두고 있다. 61조 원의 국방 예산 중 전력 증강에 배정된 막대한 자금은 바로 이러한 미래지향적 기술 자립에 투입되고 있으며, 이는 당장의 위협을 막아내는 것을 넘어 향후 100년의 국가 안보를 책임질 천만년의 기틀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은 이제 단순한 공학적 성취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재편하는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다. 결국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이 거침없는 행보는 우리가 단순히 미국의 안보 자산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쟁취하고 주권을 수호할 준비가 된 진정한 강대국임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가 만든 4세대 원자로가 가동되고 그 에너지가 우리 군의 무기체계에 스며드는 순간, 한반도 주변의 적대 세력들은 자신들이 쌓아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의지와 지혜가 만들어낸 찬란한 전략적 산물이며, 우리는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안보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자립과 기술 우위는 필연적으로 주변국들과의 힘의 비대칭성을 극대화하며 우리를 향한 그들의 오판이 어떠한 참혹한 대가로 돌아갈지를 명확하게 경고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구축한 압도적인 현무미사일 체계와 독자적인 핵 잠재력,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결론으로 수렴된다. 그것은 바로 동북아시아에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략적 비대칭의 완성이다. 과거 우리는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사이에서 생존을 고민해야 했던 지정학적 약자였으나,
이제는 우리가 보유한 치명적인 타격 능력과 산업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영내 질서를 재편하는 설계자의 지위에 올랐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싱크탱크들이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2030년 이내 세계 최상위권에 안착할 것이라고 경고 섞인 전망을 내놓는 것은 우리의 성장이 단순히 방어적 차원을 넘어 적대 세력의 오판을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확증 파괴 역량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1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든 중국이 산동반도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하든 대한민국의 현무호와 현무유가 그들의 핵심 지휘부를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지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냉혹한 물리적 진실이다. 우리는 이제 핵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단계를 지나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패를 공개하여 적들을 굴복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고도의 심리전 단계에 진입했다. 중국 국영 매체들이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자국 군부에 경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제 협력을 구걸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군사적 부상이 그들에게 얼마나 실체적인 공포로 다가오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탄도 중량에 따라 사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씩 연동하는 우리의 미사일 기술은 베이징의 심장부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의 인공섬들까지도 언제든지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이는 미국조차 쉽게 행사하지 못하는 전략적 억제력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워싱턴이 우리를 의존자가 아닌 공동 운영자로 대우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61조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과 그중 30%를 차지하는 전력 증강 사업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안보적 측면에서 공고히 하는 전략적 투자다. 우리는 이미 우주 로켓 기반의 군사위성 시스템과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으로 이어지는 최첨단 무기 체계의 로드맵을 완성했으며 이는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을 막아내는 가장 견고한 방파제가 될 것이다. 우리가 보여주는 이 압도적인 군사공업 역량은 일본처럼 평화헌법에 묶여 주저하거나 러시아처럼 부패와 기술적 결함으로 몰락하는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의 품격을 증명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단기간 내에 수천 발의 핵무기를 생산하여 배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잠재적 위협 자체가 이미 적들에게는 실전 배치된 핵무기 이상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은 단순히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우리 주도로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적들이 우리를 향해 도발을 꿈꾸는 순간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산업시설과 군사 거점은 현무미사일의 정밀한 조준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며 이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파멸적인 대가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이제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생존을 도모하던 작은 나라가 아니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쥔 안보의 중심축으로서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진정한 주권 국가의 길을 당당히 걷고 있다. 주변국들의 반발과 협박은 우리의 힘이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며 우리는 그들의 비난을 훈장 삼아 더욱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선택한 길이며 세계 최강의 기술력과 자본 그리고 꺾이지 않는 국가적 의지가 결합된 필연적인 승리의 시나리오다. 이제 동북아시아의 시계는 서울을 중심으로 흐르기 시작했으며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거침없는 전진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승리할 준비가 되었고 적들은 오판의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